네,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시리즈의 강사 갈리아노 K 김성은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웹툰 과정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웹툰을 제작하는 방식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스토리, 그 다음에 콘티, 또 그림 컨셉을 잡아서 그 레이아웃에서 필요한 채색, 그 다음에 드로잉 여러 가지 것들을 일사천리로 한 번에 쭉 다 거쳐서 여러분 스스로 웹툰을 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화면에 보듯이 웹툰을 제작을 하려면 준비물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아무래도 드로잉을 하는 데 있어서 손으로 직접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스캔 받아서 하지 않는 이상은, 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타블렛이라는 것이 있죠. 왜냐면 그림 그리는 데는 타블렛이 없으면 마우스로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우스를 이제 벗어난 타블렛에 대한 종류를 먼저 조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뒷부분을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블렛 사양이나 구체적인 것들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구체적인 사양들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웹투너들이, 우리 그 웹툰을 그리시는 작가분들이 많이 쓰시는, 또 그림 그릴 때, 또 웹툰뿐만 아니라 그림 그릴 때 쓰시는 많은 타블렛 종류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인투오스 프로를 많이 씁니다. 인투오스 시리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와콤이란 회사가 타블렛 쪽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콤은 아무래도 피랍이라든지 여러가지 디테일한 성능에서는 다른 브랜드들이 아직까지, 일단 제 소견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견해도 그렇습니다. 따라가기 좀 힘든 그런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는 여기 와콤 타블렛 이제 신테큐 시리즈인데요. 자, 뭐 인지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신테큐는 대신 가격대가 아무래도 화면이 바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 위에다가 말 그대로 모니터 위에다가 바로 타블렛 펜으로 그림을 그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테큐 같은 종류들은 굉장히 편하지만, 이제 TV에도 요즘 그 오락 프로그램 중에서 또 유명한 웹툰 작가분이 나오셔서 또 직접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화면 터치, 화면에다 대고 하는 드로잉 타블렛이 많이 방송에 소개가 되기도 했죠. 여하튼 이 타블렛의 화면 터치 부분은 대신 가격대가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기너들한테는 여기 있는 이제 위에 버전들 위에 이제 실질적으로 화면에다 대고 하는 그림을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 밑에 있는 시리즈로 좀 가격대가 이제 일반적으로 30만원, 40만원대 그 정도 급이 비기너들한테 좀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인투오스 프로, 물론 이제 이 밑에 버전도 있어요. 뱀부 시리즈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시험 삼아 아무래도 이제 써보게 될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벤보 정도 이제 중저가로 넘어가면 피랍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작업하는데 애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 그대로 비싼 게 비싼 값 하는 게 타블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처음에는 가격이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타블렛을 쓰면 한 10년은 좋게 씁니다. 펜만 갈아주시면 뭐 특별히 어떤 아주 험하게 쓰지 않는 이상은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그러면 무조건 여기 인투스 타블렛이나 또 물론 이제 조금 가격이 낮은 휴이온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투스 와콤 시리즈보다 약간 가격대가 낮으면서 그나마 좀 가성비가 좋은 거는 이 휴이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색감도 괜찮고 피랍이라고 그러죠. 피랍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지금 이런 거 말고 집에 펜터치용으로 한마디로 타블렛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아이패드 같은 종류들 있죠. 그래서 패드 종류들도 펜터치 기능으로 되고 드로잉이 될 수 있으면 그걸로도 아주 뭐 디테일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간단한 그림 스타일의 웹툰 그림을 그리는 데는 사실 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작업을 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이죠. 그래서 주변의 것을 최대한 활용하되 이제 본인의 맞는 기준에서 적절한 가성비의 타블렛 또는 그 이외에 패드가 있으시면 그걸로 이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국민 프로그램이죠. 프로샵으로 거의 작업을 많이 합니다. 물론 와중에는 페인터라든지 그 외에 여러가지 그래픽 툴로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본은 포토샵으로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와콤 타블렛으로 작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기는 너무 큰 거를 사는 게 부담이 되면 중간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너무 작은 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조금 사면 후회가 되실 거예요. 너무 모니터 크기와 차이가 날 정도로 정말 손바닥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작업하기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은 더 큰 중간급 사이즈로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여유가 되실 때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생님이 추천은 해드리는 거는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 강의에서 어떤 것들을 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지 샘플들을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콘티 샘플인데요. 자, 이제 뒤에 물론 뭐 여러가지 또 다양한 샘플들을 보여드리면서 뭐 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지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여하튼 물론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미지들은 타블렛 펜으로 바로 작업을 한 경우는 아니고요. 일단 이거는 연필로 종이에다가 스케치하고 스캐너로 스캐닝해서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제 지저분한 것들 어느 정도 없애고 요렇게 페이지에 한 컷씩 붙여서 요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강의에서는 올 디지털 작업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연필로 그려서 스캐닝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샘플로 이런 콘티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본
썸네일이라고도 합니다.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들을 스토리의 스토리 라인들을 따라서 그것들을 나눠서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주요 맥락이 되는 큰 이미지들을 이렇게 그려 놓고 나중에 이것들 좀 더 이제 분할해서 내용을 집어넣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작업하는 거를 선생님과 같이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콘티를 이제 어느 정도 짜고 나면 이제 그것을 이제 선 라인 작업도 깔끔하게 하고, 물론 이제 작가들마다 선 라인을 아예 그냥 깨끗하게 딴다 그러죠. 따서 라인 아트 식으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이런 스케치 위에다가 바로 컬러링을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하튼 여러가지 방식 중에 뭐 여하튼 작업이 진행된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자 이거는 이제 흑백으로 처리해서 컬러링 되는 거를 샘플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컷 작업들을 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흑백으로 그 다음에 그거를 글레이징 식으로, 뭐 작업의 컬러링 방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글레이징 식으로 흑백으로 음영을 다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요 장면들만 컬러링을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느낌의 샘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컬러링 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 컷이라고 그러죠. 한 컷을 좀 디테일하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점차 다가오는 장면이라든지 전체를 이제 디지털 작업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 게 한 컷 가지고 여러 장면으로 쪼개서 여러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입 말하는 부분이나 얼굴 부분이나 액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뒤에 이제 샘플을 또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를 반복해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보관을 해서 특정 장면에 다시 불러들여서 이제 써먹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장면은 이 한 컷 가지고 사막에서 막 모래바람이 부는 컷으로 이렇게 두 컷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따로 하나씩 그린 게 아니라 이 한 컷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한다든지, 여튼 여러 가지 방식들을, 여기 있는 뒤에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온전한 건물을 아까 옆에 봤듯이 이렇게 파괴가 된 장면, 뭐 이런 것들은 디지털의 장점이죠. 일부 색감이나 형태를 약간 변형해서 또 써먹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여튼 이런 식의 이제 컬러링 하는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적인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여러분이 강의에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 한 컷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화면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쓴 거죠. 옆에 바이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런 작업물들을 이제 앞으로 하시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샘플이 되겠고요. 컷들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화면을 분할해서 여하튼 작업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하나를 더 드리면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웹툰에만 이 포토샵이나 타블렛은 활용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요즘 그 인터넷 어린이 동화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어린이 타 사이트에 예전에 이제 연재가 됐던 작업물 일부를 가져온 건데요. 예, 물론 선생님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작업할 때 이제 원래는 이게 그 애니로도 간단한
그 한마디로 플래시 애니죠. 플래시 애니로 제작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가지는 않았고요. 동화식으로만 일단 만들어서 보이스 넣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그 여러 가지 뭐 규정상 가져와서 보여드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아시죠? 뭐 저작권 관련해서 거기에는 이제 회사에 다시 허락을 받아서 이 강의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거기에 관련된 콘티 이미지들 요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하튼 요런 식의 작업들 또는 뭐 와콤 타블렛이나 이 포토샵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데는 뭐 무궁무진한 여하튼 응용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여하튼 이 강의는 웹툰 강의니까 앞서 보여드린 요런 샘플들을 스토리 라인을 기본적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화면 구성 그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림 작업 그 다음에 컬러링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앞으로 이제 재밌게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과 이제 우리 그 학생분들과 선생님과 앞으로 그렇게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여튼 강의 많이 지켜봐 주시고 재밌는 강의니까 많이들 들어와서 저희 강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